마석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황인환입니다. 저번에 3차시 수업을 찍고 요번에 이제 4차시 수업을 찍게 되는데 우선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역사 2학년이 우리 고장 문화재 알기를 처음 기획했을 때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 집에서 온라인 가정학습을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이제 전부 다 좀 학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친구들이 마석중 학생들이 좀 여유롭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집에서 답답하고 막 밖에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근처에 가볼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한가한 곳 혼자 가보기 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 묘 그것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3차시를 찍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국가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만 있어가 지금 이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에서 나가서 가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맞느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획을 한 거니까 요번에 가보지는 말고 그럼 이 코로나 시국에는 집에서 좀 차분히 집에서 좀 기다리면서 좀 이제 이 바이러스 가라앉기를 좀 준비하고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좀 가라앉고 나면 학교 개학하고 그러면 뭐 봄 산책 뭐 그런 정도 뭐 봄에 놀러 가기 이런 거 할 때 가보기 좋을 만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건 그냥 그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 묘를 했었고 오늘 소개할 곳은 홍유릉입니다. 홍유릉은 우리 고장 여기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있는 데서 보자면 버스 한 번 타면 한 40분 정도면 가요. 그리고 아마 남양주 시민이면 요금이 뭐 500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그래서 소개를 하는 곳이고 일단 홍유릉은 잘 돼 있어요. 엄청 넓어 안에가. 엄청 넓고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조금 가라앉고 나서도 아무래도 좀 사람이 밀접되어 있는 공간은 좀 가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 가기 괜찮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당히 넓고 그 야외이기 때문에 조금 뭐 요런 바이러스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면 가서 이런 뭐 나들이 하기 괜찮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홍유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홍유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이 홍유릉 안에는 뭐가 있고 홍릉이 있고 유릉이 있어요. 유릉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그냥 홍유릉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 홍릉은 누구의 무덤이냐? 그쵸. 조선으로 치면 마지막 왕이고 대한제국으로 치면은 초대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무덤. 그리고 비운의 이름이죠. 명성황후가 합장되어 있는 합장릉입니다. 조선 왕조 무덤에 합장릉이 드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이건 설명을 다 얘기를 하고 하자면 이 유릉은 그러면 누구의 무덤이냐면 이 고종의 아들이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왕조사의 마지막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의 아들 순종과 황후비 황후 두 분의 합장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들이 왜 합장릉으로 만들어졌냐면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보면 조금 빠르겠죠.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분들도 이제 뭐 조선왕조 또는 뭐 대한제국 황제 자리에서 밀려나서 이제 나라를 뺏긴 군주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었으니까 예전 그 조선의 왕들처럼 왕릉을 쓰기가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왕비의 무덤들이 있던 곳에 왕들이 돌아가셔서 합장을 하면서 그 능을 조금 키워서 이제 무슨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장능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저께,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3차 시에서 얘기했던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그 다음에 고종의 아들 순종의 무덤이 다 이 인근에 있는 거죠. 특히 홍유릉 가면 이 고종과 순종의 무덤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의 무덤이 다 이 근처에 몰려 있어요. 뭐 작년에 영화로 나왔던 그 덕혜옹주, 그러니까 고종의 마지막 그 딸이었던 덕혜옹주의 무덤도 그 근처에 있고, 여기가 이제 요 집안의 그 사람들의 무덤들이 거의 몰려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홍유릉을 추천을 하면서 고종과 이제 순종 황제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분들의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나중에 마찬가지로 공부를 뭐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건 이 고종과 순종, 특히 이제 순종 황제는 1907년에 왕위에 올라서 1910년에 나라를 뺏겼으니까 사실 3년 정도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생각되는 이제 마지막 황제 아니면 마지막 왕의 개념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고종 황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나라를 뺏긴 뭐 망국의 군주다, 무능력한 사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시대 적응에, 그러니까 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 적응을 못해서 나라를 뺏기긴 했지만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이런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준 왕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는 사실 뭐 지금은 확실히 모르죠. 그래서 뭐 영화나 책 아니면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룰 때마다 이 고종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리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평가들, 그러니까 양극단의 평가를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는 고종이 근대 문물,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해외 사치품 이런 거에 빠져서 이 대한제국의 이 재산을 그런 사치품을 쓰는데 너무 많이 쓰고 나라 잃은 그런 걸 자초한 게 아니냐, 전혀 좀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능력 없는 무능력한 군주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이 고종 황제가 나라 뺏긴 이유, 또 우리가 뭐 헤이그 특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초등학교 때 공부해서 알겠지만 헤이그 특사나 이런 부분들로 살펴봤던 것처럼 상당히 다시 국가를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특히나 왕실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암암리,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많이 썼었다. 특히나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하고 가자면, 특히나 이제 고종 황제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좀 유명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고종 황제의 황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대한제국 초창기만 해도 우리나라 그 국토에서 금이 엄청 많이 이제 채굴이 됐었다는 거예요. 세계 4위 정도의 채굴 국가였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금이 물론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으로 빠져나간 양도 많지만 그런 거를 빼고 나서도 상당량의 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의 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떠돌게 되죠. 대표적인 얘기가 그 자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여가지고 뭐 우당 이혜영 선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회영 선생과 마찬가지로 고종의 자금이 만주에 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쓰여서 그 황금이 다 글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뭐 미스테리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쓰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고종 황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을 독립운동에 쓰다가도 다 못 쓰고 나중을 위해서 숨겨놓은 금이 있다. 그게 지금 뭐 경복궁 근처 아니면 종로 일대 어딘가 이게 금고, 뭐 지하 금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쪽 어디에 금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뭐 금 얘기는 상당히 요즘 좀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에 무슨 그 바다에 뭐 고려시대 그 보물섬 얘기하고 이 고종 황제 금 얘기가 우리나라 이제 보물찾기 이야기 중에 가장 이제 매력적인 이야기고 좀 오래된 얘기였는데, 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은 선생님도 확실히 뭐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평가가 있는 분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 홍유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본다면 무덤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이 조선시대 왕릉의 무덤 양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어쨌든 대한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왕릉과 황제릉은 좀 다르게 조성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조성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부분들은 그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오니까 아 이렇게 좀 달라졌구나를 배우고 가서 보면 좀 역사 공부하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교양을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영상 올리면서 그 밑에 이제 같이 볼 만한 영상 같이 이제 주소를 올려줄 건데 그거 보면 이제 전문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술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주시는데 보면 교양을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종황제와 관련해서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같이 볼만한 영화가 있을까 하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도 해보고 찾아다 보고 했었는데 사실 고종황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해서 나온 영화는 예전에 갑이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집에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 교양이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볼만한 영화를 추천하자면 고종황제 관련해서는 사실 나와 있는 영화들이 재미가 없고 선생님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재미와 감동을 같이 받을 만한 영화를 추천을 한다면 좀 뜬금없긴 한데 아니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 시간 수업을 하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제 명단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보신 분들 중에 그 관련 영화 추천해 주는 부분이 되게 좋아요.